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웬 우리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더니 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경찰이 1000명이나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옆에 플래카드를 무려 60장을 붙여놨는데 저쪽에 붙였던 60장 다 사라졌군요. 이 사람들이 이 진실과 사실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시켜서 경찰과 강남구청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쪽에 있는 플래카드를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그럴수록 밟을수록 우리가 더 고개를 내밀고 우리가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는 조금 있다가 황교안 대표 전 대표도 나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시면서 아까 저랑 통화를 했어요. 경찰이 이렇게 많아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던데 맞느냐 이러는데 움직일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오시면 이 마이크를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장소에서 애국시민들과 함께 악수를 나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 사범 중에 가장 중요한 벌로 다스리는 범죄자가 어떤 범죄가 있느냐 선거 투표지 증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래 투표한 것 말고 그 표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 그런 것을 투표지 증감죄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사람들이 저에게 던진 투표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 관외 투표 제가 사전 관외 투표로 4,460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재검표 결과 사전 관외 투표로 제가 얻은 투표 수가 4,760표로 무려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제 표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 사전 관외 투표의 숫자가 300표가 늘었습니다. 투표의 수를 300표나 늘렸어요. 다만 한 표라도 늘리게 되면 투표지 증감죄에 의해서 투표지를 늘린 죄로 감방에 가야 됩니다. 감방에 의해 되는 그 순서가 무려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죄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지난 3월 15일 1960년 3월 15일 이 3.15 부정선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주열씨 말고 김주열 학생 말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봉규 TV 화이팅! 예 잠깐 기다리셨다가 우리 이봉규 대표님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 3.15 선거 1960년 3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로 부정불법 선거로 평장에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장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진행하시라고. 통로 복잡하니까 진행하시라고요.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기 우리 얘기를 자, 경찰서 경보대 경고합니다. 여러분 현재는 1인 집회를 하신다고 했죠? 1인 소소하게 1인 집회 1인 시위를 했는데 2인 시위를 하시려고 그래요. 자, 벌림부터 가시죠. 2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시위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1인 시위만 하시라고. 1인 시위만. 그럼 내가 어떻게 2인 시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좀 내려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2인 시위하게 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내려가세요. 뒷바퀴로 나가시라고. 뒷바퀴로 나가세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마이크를 달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1인시 아니라 정당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2인 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공무원이니까 경찰 공무원이고요. 숟가락질 하지 말고. 예. 우리 최 계장님, 예, 최 과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장님. 아니 지나가게 하는 거야, 지나가게 하는 건데 우리 얘기를 하는 거를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인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 1인시 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병화, 예, 최병화 계장님, 예, 방해하지 마시고, 자, 순수하게 예, 1인시 라이브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방해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최병화 경찰관, 예, 최병화 경찰, 저랑 싸울 게 아니라면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또 여기도 방해하는 건가? 그럼요. 아니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1인 시위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제가 말할 때 옆에 나가서 마이크로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평생을 공안검사를 하셨던 황교안, 그러니까 검사 중에 왕이에요. 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이 오셔서 물론 마이크를 잡진 않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후보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실 테니까 하시게 되게 만들지 말고 우리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됩니다. 자, 투표지 증감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런데 300장의 투표용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냥 제가 투표를 저는 넣어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투표지에 투표함에 저의 사전 관외 투표용지를 300장이나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런 선거는 없었습니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60년 만에 있었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황교안 전 대표님, 황교안 후보님께서 이 자리에 이제 나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해달라는 말씀을 하진 않습니다. 예, 대통령 곧 오시겠죠. 그런데 후보들 사이에 연대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명, 14명 후보 가운데 6분이 부정선거, 이거 누가 자꾸 그러는 거지? 6분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라고 우리와 함께 같이 싸우기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디 있습니까? 최재형 후보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부정선거가 있게 되면 내년 3월 9일 있는 이 선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도 당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어요. 총선이 중요하죠.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데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중요합니다. 뭐가? 바로 대선이 중요합니다. 대선은 정권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텐데 이분들이 부정선거의 기법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수법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정선거 아닌 선거에서만 이길 수 있는 우리 후보들께서 연대를 이뤄야 합니다.
연대를 이룰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당은 지난 4.15 부정선거 총선 그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그 피해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언론들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이 당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민의힘 당에서 정신을 차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싸움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회도 있어요. 백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회도 있고 내무위원회도 있습니다. 자, 법사위원회가 있으면 주세요. 법사위원회가 있으면 법사위원들이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움직여서 법무부 장관도 나오고 검찰총장도 나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선거제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300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국회에 나와서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당이 어떻게 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야당답게 내년에 있을 3월 9일에 정권을 교체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그 책임을 물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다행히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저를 불러서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무려 4시간에 걸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 검찰의 조사 의지, 수사 의지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예, 이석규 회장님. 예, 그런 수사의 의지를 갖고 부정선거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야지 사람들이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제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하는 소리가 민경욱 당신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해요. 도둑이 오히려 방망이를 든다.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고소인으로 제가 고소를 했고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당한 놈들이 저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조사를 받아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객이 전대되고,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자들이 어떻게 저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른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른 중앙선관위가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변호사들 전부 다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에도 모자라서 바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조사를 받느냐,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 변호사들이 변호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를 붙잡아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게 바로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노하시고 부정선거로 피해를 입은 자가 바로 여기 서 있는 민경욱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장본인이 바로 저를 붙잡아서 저를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들이 먼저 조회주부터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에 가서 거기 있는 조회주 나와라! 이놈들아!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얼티가 없는 놈들 하면서 조회주부터 제가 조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일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 기자로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특종을 건지면서 제가 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부른다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전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하면 제가 나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자 판사들 대법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감정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정하자는 게 왜 이렇게 늦습니까? 가짜 투표지가 뭔지 진짜 투표용지가 뭔지 인쇄를 누가 하는 건지 프린팅을 누가 하는 건지 그때 나왔던 것이 프린트된 것인지 아니면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를 한 것인지를 좀 알아보겠다고 우리가 감정 신청을 했는데 그 감정 신청을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감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감정 작업을 이루기 바랍니다. 감정 작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 조회주 등 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걸 알아요.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어떤 일이 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주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사를 빨리 하고 대법관들은 하루속히 감정작업을 실시하라! 다음에 이 검찰 정치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14명 우파의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6분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후보, 장재표 후보 등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찬주 대장 출신 이 후보 등 모두 6명의 후보가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강남역 우리 앞에서 거리를 인도해서 1인시를 하고 강남역에서 신도안역까지 인도를 이동하면서 1인시를 하고 있는 북부권 관계자에게 서쪽에서도 정비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7월 12일 0시부터 1인시 대항 모든 죄를 금지한다고 고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말에 경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취재의 자유가 있습니다. 취재 권리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유튜버들은 저를 취재하는 사람들이니까 취재를 하시면 되고요. 이 행인들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행인들을 막고 있는 사람들, 막고 있는 게 경찰들이에요. 통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행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취재하는 분들은 취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게 못한다면 이거는 통행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의 자유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닐 수 있어요. 아무런 죄 없이 지나다니는 것을 제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격렬하게 저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여기 앞에 계시는 이봉규 TV의 이봉규 대표님을 비롯한 이분들은 취재의 자유가 있습니다. 취재의 권리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취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이 경찰들이 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지척 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곳에 계시는 경찰관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회 시위에 자유를 막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민주경찰이고 지나다니고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경찰이라면 여러분들 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킬 이 자유시민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독재 체제에 독재 권력에 이 주목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생겼다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소리치는 이 사람을 막는다면 그게 어디 민주사회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1인 시위를 막을 수 있는 자유 2인 시위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찰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거는 환영합니다. 경찰 여러분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분들의 통행을 막는다든가 이게 자유시민지의 통행을 막고 저의 1인 시위에 방해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저기 벤츠 무게차를 타고 하는 이 지붕이 없는 무게차를 타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한테 손을 들어주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시민들 지나가는 차량들 이 모두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게 이 지나다니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보다 경찰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마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니까 경찰이 많이 모인 걸 보니까 아마 저쪽에 황교안 대표가 도착하신 것 같네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4.15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4월 15일날 투표를 했던 것들이 자기네들이 새끼를 깔 수가 없어요. 1년 3개월 동안에 가만히 놔뒀던 것들이 갑자기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의 표가 늘어났어요. 투표지 증감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망치는 일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가 없으면 공산주의며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자기네들이 선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하는 건 100표, 아이고 골도 오랜만이에요. 예, 여러분 북한도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100% 투표에 100% 찬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없는 조항이 있으니 바로 공직선거법 225조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손만 들어라, 소송만 제기해라. 그러면 대법원 판사들로 하여금 180일 이내에 잘못된 것을 심판을 하겠다. 이것이 225조입니다. 그 225조가 이 헌정사상 지켜지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 대법원의
앉아있는 대법관들 13명은 현행범입니다. 225조에 따르면 180일 이내 모든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70일이 넘도록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 180일 3배가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소송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현법 선거소송법 225조를 지금도 어기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이 현행범들이 무엇을 노리는 것입니까? 이들은 재검표를 할 경우에 이렇게 300표가 늘어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부정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개표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민심의 노도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민심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저의 표는 다 까졌어요. 300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8월 23일, 8월 30일, 9월 6일, 10월 1일 되면 이들이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법 행위는 자, 여러분, 책임되고 있으며 책임자로는 사법처리에 분명한 이 자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황교안 전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걱정 마세요. 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께서는 대통령 예비 후보십니다. 예비 후보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으면 현행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서 계시는 황교안 대표 평생을 부정선거 간첩들 잡는 공안검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공안검사, 통진당을 해산시킨 공안검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시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부정선거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처럼, 황교안 후보님처럼 이렇게 잘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 같이 싸우겠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오신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6분입니다. 자, 여기에 오신 황교안 대표를 크게 환영해 주시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말살시키기 위한 이런 부정선거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 증거가 나온 이상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하고 떨치고 일어나신 겁니다. 그 용기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다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부정선거 처벌하자! 부정선거 처벌하자! 예, 황교안 대표님은 가시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이 강남역 일대에서 부정선거의 폐악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 애국 시민들 격려하기 위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크게 방일을 환영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감사의 뜻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봉규 대표님 좀 따라가고 계신가요?
어디 계시나요? 이 대표님 올라가셔서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죠. 1인실인데요, 1인실. 예, 사모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봉규 이봉규. 자, 여기 저는 시위를 하니까 1인 시위자고요. 여기 찍으시는 유튜버들은 취재하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통행을 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행을 하시면서 오늘 어차피 이 주의를 계속 돌 거니까요. 자, 이봉규 대표님, 이봉규 TV 대표 박사님,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세계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 용기가 없을 때, 용기가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이봉규 대표님의 연설 1인 시위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기죽지 맙시다. 왜냐면 우리가 이깁니다. 맞습니다. 이기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만세! 청와대까지 들리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 밝히겠어요. 다시 한번 만세! 청와대 쫄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 다 쫄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길 거죠? 이길 거죠? 왜 이깁니까? 부정선거 이번에 재검표 때 다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대출입 투표지서부터 일상기 투표지서부터 279장이 쟤네들이 인정한 것만 279장이에요. 쟤네가 인정하지 않은 무효표가 거기 변호인단 들어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1,몇백 장이 되지 않습니까? 인천 연수구 민경욱 대표 지역구에서만 역사상 이런 부정투표가 없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사전투표, 우리로 말하는 사전투표죠. 우편투표, 우편 봉투가 열렸다는 거 하나로 4장인가 5장 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 대선이 무효됐어요. 오스트리아가 후진국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 유럽에 문화라든가 정치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에요. 거기서 4장, 5장 때문에 대선 전체 무효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4장, 5장이 아니라 인천 연수구에서만 나온 것만 279장, 그 다음에 300장 또 나왔잖아요. 어떡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고만 계시면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밥 3끼 잘 드시고 따뜻한 방 아니구나. 에어컨 켜고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가 다 도둑맞았는데 여기 강남역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싸워서. 왜냐하면 부정을 했는데 야 부정을 밝히자는데 그럼 밝히면 되는데 선거법에 6개월 내에 결판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내에 왜 안 했을까요? 1년 4개월 됐어요. 1년 4개월 왜 안 했을까요? 증거인멸.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히면 지금 부정선거로 다 깜빡가야 되는데 누가 깜빡가요?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하고 한편이 대법원이에요. 왜냐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에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조혜주고요. 자, 문재인 캠프에 여러 사람 나왔죠? 조혜주가 상임위원이고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 캠프에 또 누구 나왔어요? 이번에 간첩 4명 나왔죠. 간첩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요. 여기는요, 제목이 터지는데
야, 스피커 저걸 무슨 백팩 같은 스피커 하나 놓고 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경찰 저거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이야, 맞아. 저런 스피커 시스템은 보다 처음 봤네. 어마어마합니다. 2층 버스 위에 저 스피커 시스템으로. 그리고요, 자, 여기 이민 시위 하시는 분 숫자 세보세요. 여기 경찰분들이 이분들 죄 없어요. 위에서 나가려니까 나온 거고 체증하려니까 저를 또 사진 찍고 있습니다. 체증하려고. 근데 여기가 경찰분들이 한 10배는 더, 10배가 뭐야?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 지나가시는 분들이고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뜨문 아니 2m 방역법 지키면서 1인 시위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 그럼 지하철 왜 타? 택시 다 타면 안 돼요. 택시 안에 택시 기사분하고 2m 안 돼. 아무도 못 타 택시에. 지하철 아무도 못 타요. 맞습니다. 경찰들도 2m 안 뛰어도 안 떨어져 있잖아 지금. 사진 좀 찍으세요. 우리만 체증받지 말고. 아니 경찰분들 2m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안 떨어져 있잖아. 마스크 나도 썼고 경찰도 썼어요. 그러면 경찰은 우리를 막으려니까 이상 없는 거다. 감염법 이상 없는 거다. 우리는 시위를 하니까 감염법 이상 있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헌법에서 1인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감염법으로 막을 거는 경찰들도 2m 뛰어야지. 맞습니다. 지하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버스 저기 지나가잖아요. 저 안에 2m 안 뛰었어요, 나. 우리는 2m 다 뛰었잖아. 정치방역, 정치방역. 2m 뛰세요. 이런? 아니, 경찰들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왜냐면, 저 2m 떨어지시고요. 지나다니는 사람, 지나가시면서 손을 지나다니는 사람 방해 안 되게. 그리고 경찰분들은 고생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더운데 위에서 나가라니까 나가고 체증하라니까 사진 저 막 찍는 거예요. 체증하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 글쎄 아니 근데 이분들은 죄 없다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 경찰들 분들한테 잠깐만 계세요. 경찰분들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문분들 고생하시니까 이분들도 따뜻하게 저 물 한 잔이라도 주고 할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죄는 누가 있습니까? 아이 목소리 봐라. 누가 죄예요? 문재인 타다. 문재인이 죄예요. 왜냐하면 방역법 핑계대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들은 죄 없다니까. 이분들은 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모자 쓰고 앞에 이거 쓰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찰분들에게 박수! 네. 자, 경찰도 국민입니다. 경찰도 국민이에요. 네, 이분들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요. 네. 애기 잘못 만나서 고생들 하는 거라고. 대통령 잘못 만나서 그 고생하는 새끼 거예요. 애기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라고. 네. 자, 그리고요. 아까 황교안 대표 여기 지나가셨지만 대통령이 욕 가짜지. 지방방송 좀 낮춰라. 가짜를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 좀 이따 올라와. 화이팅. 나 선글라스 끼고 박사님 화이팅.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30분 동안 강론당하고. 자, 내일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 8.15 광복절.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은 날이에요. 독립 우리 힘으로 되찾았습니까? 아니요. 일본이 미국한테 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독립 되찾았잖아요. 그러나 위대한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에서 지켜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도와서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진정한
진정한 광복이 뭡니까? 진정한 광복.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뭐예요? 선거예요. 선거를 도둑맞았고 선거가 부정됐으면 아직 광복이 안 된 겁니다. 내일 광복 전날 진정한 광복을 맞아야 되고요. 내일 만약에 못 맞이하면 모레 한다면 불피. 우리는 매일 싸워야 된다. 싸우실 겁니까? 여러분 도둑 맞았다니까. 도둑 맞은 표를 지켜와야 돼요. 대선 단일화하면 뭐 이긴다고 야당에서 뭐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윤석열 아니라 최재형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아니라 뭐래도 부정을 해버리는데 안 돼요. 스탈린이 소련 옛날 지도자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죠? 아 이거 심심이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표를 세는 사람은 권력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스탈린이 독재 시절에 공산주의 독재 시절에 왜 지금 2021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냐 이 소리예요. 이거 방해하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정선거 확실하죠? 싸우실 거죠? 포기 안 하실 거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우리 국민들 포기 안 해요. 오늘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1인 시위 나오시는 분들 여기 광화문도 지금 꽉 메웠어요. 광화문 그 다음에 서초동 경찰 앞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강남역입니다. 저는 내일 광화문 또 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있는 데서 꼭 강남역 아니래도 자기네 동네에서 부정선거 싸우자고 외쳐야 돼요. 네? 자, 외칠 거죠? 오늘 이깁니다! 자, 만세하고 정글로 합니다. 자, 이길 거죠?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정투표 박살내자! 네, 건승합시다. 아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랑 다른 거는 우리 통행의 자유가 있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태극기 갖고 오면 지나가질 못하게 하네. 예, 북한인가요? 아니 인공기를 들면 괜찮나? 혹시 인공기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 주세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태극기 들고 오는 거를 막습니까? 그리고 거기 왜 통행의 자유를 방해합니까? 거기 왜 통행의 자유를 방해해요? 거기 노인을 왜 그렇게 학대하고 그래? 경찰 여러분 몸도 불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지팡이 짚고 계시는 저 노인분을 잡고 저러고 있습니다. 왜? 아니 왜 그 노인분이 통행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까?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하면 그 이유를 대라 그러시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체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못 다니게 하는 곳, 갈 수 없는 곳이 많고 살고 싶어도 평양엔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통행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워싱턴 제가 특파원을 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반대하는 삼보일배 시위대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비켜드리세요. 꽹가리를 치고 지인을 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워싱턴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더니 경찰관이 한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나와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걸 왜 못 지나가게 하죠? 그걸 왜 못 당당하게 지나가세요. 당당하게 지나가세요. 자 거기 당신들 왜 나왔냐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들의 시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왔다. 한국에서 온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삼복 없고 한 번씩 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경찰관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오셨는데 태극기를 들고 왔더니 태극기를 내려라, 그러면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리거리에 모두 태극기를 걸 겁니다. 그 태극기를 갖고 걷는 사람들을 그 태극기를 왜 못 보이게 합니까? 여기가 북한이에요. 이제 만약에 태극기를 갖고 행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 매국노라고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없이는 내년에 있는 3월 9일 3구 대선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후보들께 촉구합니다. 후보 여러분들은 4.15 부정선거에 해결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은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고 연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후보들 사이에 연대를 이루어주세요. 지금 13명, 14명의 후보들 가운데 6명의 후보가 6명의 자꾸 이렇게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마시라고. 아니 여기 대화경찰하고 대화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뭐가 문제야? 경찰관 조금 있으면 총공 바뀌어, 총공 바뀌어.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기 그 과장이 얘기를 하면 과장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나한테 말을 걸어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국민의 건강 얘기하는 사람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는 하루에 한 명 돌아가세요. 한 명 돌아가십니다. 교통사고로는 하루에 13명이 돌아가십니다. 다음에 자살자는 하루에 30명씩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2사람 이상은 만날 수도 없게 하는 이 폭압적인 독재 정권의 잘못된 방역 정책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은혜 교수님께서 거듭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과 똑같거나 독감보다 조금 덜 위험한 치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고3 학생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맞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게 하니까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사경을 헤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백신을 맞게 했는데, 백신 맞고 지금 중증 장애에 시달리는 많은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위험성을 생각하고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바이러스 중에 제일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없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8.15 해방을 맞은 이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향하며 살았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1960년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았을 때 최인규 내무장관이 그때도 사전 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결과로 최인규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저기 스탈린의 소련이나 모택동의 중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하 15도, 영상 35도가 됐을 때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부정선거 없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 박찬주, 심동보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정선거 싸움에 함께하겠다고 뜻을 밝힌 대통령 후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훌륭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가상하고, 두 번째,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여러분, 부정선거 척결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이용해 먹었던 부정선거의 술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총선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그 부정선거의 술법을 써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총선이 부정을 저지르기가 어렵습니까? 대선이 부정을 저지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선이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총선은 달라요. 지역구마다 다른 투표용지를 갖고 부정선거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저기 마라도부터 철원까지 똑같습니다. 선거용지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죽 먹힙니다. 그거를 지금 후보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선거가 3구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 박찬주, 심동보 이들이 부정선거 싸움에 함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있는 최재형, 윤석열 후보도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윤희숙, 김태호, 홍준표 후보 등도 이 싸움에 반드시 함께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대표도 이 대열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부정선거는 4.15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루킹을 기억하실 겁니다. 드루킹은 무려 8천만 건의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이들이 바꾼 것은 투표장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의 마음입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 사람을 잡아서 중죄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4.15 부정선거는 이 유권자들의 생각이 아닌 유권자들이 던진
헌법을 바꾼 더 큰 범죄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요, 3.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형, 4.15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가 있는 한,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는 한 여러분들의 자식, 자손들이 행복하고 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손녀를 위해서라도 부정선거 척결에 나아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인 시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봤자 몇 명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0명 넘는 경찰들을 동원한 저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1인 시위,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것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명 넘는 경찰관들을 풀어넣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문재인, 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재인은 바로 이른바 촛불 집회로 생겨난 촛불 세력에 의해서 권좌에 올랐습니다. 이 권좌에 오른 사람이 국민의힘, 이른바 집단, 이 시민들의 집단적인 힘에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그 전에 이유 없이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람을 지금 5년 가까이 가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이 단합된 힘, 이 무서운 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이 토요일, 일요일 연휴 기간에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경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 이재범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매주 정들겠습니다. 경찰 여러분, 저쪽 강남 쪽을 좀 봐주십시오. 저 평화롭게 제가 강남 쪽에서 하고 일로 왔는데 매주 여기다 절로 가는데 저 강남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경찰 좀 몇 분만 계시면 뭐 여기서 우리가 광화문까지 따라가서 문재인을 발로 끌어내겠습니까? 무슨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더운데 나와서 고생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더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자, 매주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러니까 특히 야당 정치인들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겁하게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종중 외국 세력한테 야당이 장악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 4.15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지금 민경욱 의원만이 1년 4개월 동안에 이렇게 외롭게 투쟁을 국민들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오겠습니까? 사실 바쁜 일도 많고 학생들 가르쳐야 할 일도 있고 연구도 있어야 되는데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부정선거였던 증거들은 여러분 경찰들이나 강남역 우리은행 앞 인도에서 불법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백수고 관계자에게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인데 다시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일 2,000명이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상세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분이 서초구에 경비과장님이 굉장히 애타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무를 갖다가 충실히 하는 것은 곧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은 곧 국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저분이 다 말씀이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수하지 않고 방역 기술을 분수하지 않고 불법 기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과 국민의 잘 건강,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적극적인 저런 위협이라든지 또 잡아간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거나 그런 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운명이 더 우리나라가 더 위급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체증 자료는 여러분의 산업적인 중요한 야이 족가 이 씨발로 나의 새끼야. 네, 체증을 하시고요. 좀 소용 좀 일으키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법 중단하시고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지난 6.28 선거에서 나온 증거들 이런 거는 앞에 연사들이나 민경욱 의원이 충분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잠깐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요, 오래전서부터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그 여당, 야당, 그리고 사격계, 그리고 학계, 뭐 여러 군데 전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전서부터 그 시진핑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서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중국 공산당이 침투가 돼서 그 나라의 여당, 야당들을 매수했고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라든지 고위관직들이라든지 경찰 이러한 사람들도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나라 이상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바꿨고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우편투표지를 중국에서 제작을 해와서 들여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4.15 부정선거, 우리나라 부정선거도요, 사전투표지를 갖다가, 사전투표지는 프린터기로 다 뽑아서 그 앞에서 확인을 해서 기표를 한 다음에 검표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6.28 재검표를 보면은 인쇄소에서 나왔죠. 그것이 중국에서 하청을 준 영세업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잡하게 나온 겁니다. 조직적으로 시진핑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서 각국을 종중 정권을 갖다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4.15 부정선거는 단순히 독재 정권이나 여야의 정권 다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종중 정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평생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 전공이 교육사회학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어떻게 침투했는지 여러분 하나씩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경희대학교가 있고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에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이 우리나라에 건립이 됐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연세대학교 공자학원에 가서 경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시진핑을 찬양하고 모택동을 찬양하고 6.25 전쟁은 그 해방전쟁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 경시대라든지 시 낭송대에서 문재인 저 시진핑 찬양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돈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거기 교육과정도 중국 공산당이 합니다.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희살롱이라고 해서요. 경희살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과 중국 공산당 간부 그리고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맨날 회합을 갔습니다. 홍콩살롱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홍콩살롱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 4.15 부정선거도요.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개입이 된 거고요.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제가 파리학번인데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이미 50% 이상이 중국 공산당한테 매수가 되거나 졸속이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 얘기를 갖다 못 듣게 하려고 그러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부처 집회를 중단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처 집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대로는 사법처리의 중요한 자료로 체중에도 상관없고요. 저는 죽을 병에 들린 사람입니다. 제가 암사기예요. 암사기인데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잡아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다 장악돼 있고요. 문재인 정권은 종중 매국 세력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암약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첩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각 대학의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 시위에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댓글 조작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대한민국 대사로 중국 대사고 있는 싱하이밍이라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지금도 대사인데요. 그 사람이 한국통인데 윤석열이 들어와 그래서 몇 달 만에 부정선거 수사하지 마 이렇게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요. 중국 공산당은 이미 원자력으로다가 산업계의 그 전력 수요 공급을 다 확충을 했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건 다 거짓 사기입니다. 거기에 불량 패널을 대한민국에다가 하청을 그냥 넘겨줬고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살림을 훼손시켰습니다. 자, 그것이 지난 시간 운동권 세력이고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국고를 털어서 우리나라를 중국에 들어와 바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와 바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강남땅들 이거 대부분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사람들이 구입했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은요, 경찰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주요 요지에 있는 땅들을 과연 누가 구입했는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외국인이 대출 규제 없이 구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66%가 중국 사람들이 구입을 했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런 대출 규제 없이 한국에 있는 강남 땅과 아파트 빌딩들을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토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토지 제한을 같이 하지 그러한 법안 조처를 갖다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종중 내국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분 태양광 시설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1.6%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원전을 파기하고 전력을 갖다가 태양광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중국 공산당한테 돈을 들어 바치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문재인 정권은 뭐가 답답해서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 바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권을 탈취할 때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았고요. 4.15 부정선거 때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종종 매국 세력에 의해 가지고 여기를 중국이 속국으로 식탁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중국 공산당 시진핑 입장에서 대만을 먼저 복속시키고 싶겠습니까? 남한을 먼저 하겠습니까? 대만이죠. 그런데 대만은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수개표를 합니다. 절대로 전자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나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중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과 우리나라 국힘당 같이 종중 매국 세력으로 다 교체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개표야말로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거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경찰 여러분, 여기 거의 청중들이 경찰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고위 간부들 지금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연수를 받죠. 폭동지나 훈련이라든지 언론 조작이라든지 드루킹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한테 어느 나라 선진제국에서 어느 나라가 프랑스가 중국 공산당한테 경찰이 연수받는 나라 있습니까? 아니요. 미국 경찰이 중국 공산당한테 연수받습니까? 괜찮습니다. 연수받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공직 제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작은 봉우리가 돼서 중국몽을 흠모한다는 나라고요. 검찰총장을 중국 대사가 건방지게 와라가라 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 경찰은 중국 공안이 연수를 시키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들어바치는 60여 개의 개인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문재인 정권이 돈을 떼어먹고 여야의 정권 다툼이면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제 연구를 하는 것이 저한테도 낫고 미래를 위해서 낫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종북,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 들어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남북 모두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일제시대를 극복하고 공산당을 막아내고 산업화를 일으켜서 경제 12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찮은 김정은 친일 매국 정권,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은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북한 정권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부친이 함경도 화곡의 농업회장이었는데, 농업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농민을 수탈해서 쌀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속출하는 일입니다. 자, 문재인 아버지가 그렇게 친일을 생각을 했는데도 공산당으로 바로 전향을 하니까 장교를 시켜서 한국전에 참전시켰다가 그 비겁한 놈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자유대학으로 안겼지만 그 아들놈이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서 중국
그 공산당에 들어바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이미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명확한 증거가 있고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고 지금 당장 증거를 보여달라도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우리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일 합방 때도 대부분의 국민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여러분들, 지금 중국 공산당한테 나라가 대부분 넘어가 있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4.15 부정선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종종 매국 세력은 이미 넘어갔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넘어가는 결과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인 겁니다. 수개표를 하고 이것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은혜 교수님 어디 계세요? 이은혜 교수님, 자, 이은혜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의대 이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평소보다 이 1인 집회를 지켜주시는 경찰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분들께서 더 힘들도록 오늘은 날씨가 덥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인 집회밖에 할 수가 없어서 1인 집회를 허용한다는 말은 결국 집회를 금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집회가 금지당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원래 인간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쥐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사람에게 흔히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박쥐에게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름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은 사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스 이후로 사스도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사람을 감염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스가 어디에서 왔느냐,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된 영역인지 원래는 인간을 감염시키지 못하는 박쥐의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인간을 감염시키는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왕관 같은 것이 달려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원래 인간에게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자체는 별것이 아니지만 인간에게 원래 없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있는 것이 인간을 감염시키게 되면 인간의 면역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좀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려있는 왕관 같은 거가 인간의 세포에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게 되는데 인간의 세포에 붙는 부위, 그게 ACE2 수용체라는 거를 이제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름이 많이 유명해져서 지금은 일반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를 통해서 인간 세포에게 달라붙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스2 수용체는 우리 몸 중에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혹시 아실까요?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에이스2 수용체는 폐세포에 제일 많이 있어요. 폐세포에 제일 많이 있고 그리고 비인두강에 있는 이 상기도 점막에 많이 있고 그리고 소화기 점막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상기도 점막에 비인두강에 있는 상기도 점막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점막에 있는 점막 상피 세포가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이 뭐 세균이 됐던 바이러스가 됐던 상관없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 면역입니다. 1차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1차 면역이 이 비인두강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증상이 없고 영향이 없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심하게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릴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이 상피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상피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가벼운 호흡기 증상, 그러니까 가벼운 감기 정도로 끝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1차 방어선, 호흡기 점막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감당을 못해서 이 바이러스가 하기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하기도로 이동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스2 수용체가 가장 많은 곳이 하기도에 있는 폐포세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바이러스가 달라붙어서 인체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폐렴 증상이 생기고 우리 몸이 심한 역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작전하고 돌아왔던 무슨 함대 있잖아요. 무슨 함대에서 승조원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되었던 그 승조원이 인터뷰한 기사에 아니 지금 냄새도 못 맡고 맛도 하나도 못 느끼는데 타이레놀 하나씩 던져주고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왜 냄새를 못 맡고 왜 맛을 못 느끼게 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차적으로 왔을 때 비인두강에 있는 에이스2 수용체가 달려있는 세포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고 상피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냄새 맡는 세포, 입맛을 느끼는 세포 이런 세포들도 코로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이제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냄새를 못 느끼고 입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2주가 지나면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일 수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영구적이지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경미한 증상에 속하고 별다른 치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붙는 에이스2 수용체가 폐에 제일 많고 상기도, 비인두강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화기 점막에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이 설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제 코나, 이제 뭐 입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호흡기로 갈 거는 폐로 가고 입 쪽으로 들어온 거는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화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화기 세포에 장세포에 에이스2 수용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가지고 뜬금없이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설사를 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증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금방 말씀드린 거에 이 코로나 검사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매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1인으로서 이제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특히 여기 계시는 경찰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페이스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제 이야기 처음 듣는 경찰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환자들은 작년 통계로 91%가 증상이 하나도 없거나 정상입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의 특징이 거의 증상이 없는데 그냥 검사만 양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확진자가 만약 100명이 있다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사람은 95%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치는 질병청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의심이 되실 텐데, 아, 내가 왜 증상이 없는데 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거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PCR 검사가 완전 엉터리 아니야? 이거 사기 검사 아니야?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다 이거 양성 반응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감염이라는 상태와 질병이라는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은 뭐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근데 질병은 우리 몸이 1차 방어에서 무너져서 그것들이 우리 몸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혈액 속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질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고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나한테 점막이나 이런 데 붙어져 있는데 아직은 나의 1차 방어선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증상이 없는 상태. 이거는 그냥 감염만 된 상태이지 나한테는 아직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 PCR 검사, 혹시 여기 PCR 검사 해본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PCR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면봉 같은 거를 이 콧구멍을 통해서 찔러요. 그래서 이 귀 인도강에 이 귀에 벽이 있거든요. 그 벽에 면봉 끝이 닿을 때까지 이제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상기도에 비인도강에 그 점막세포에 ACE2 수용체가 있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달라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찔러가지고 검사를 하니 양성으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아직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이제 1차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없는데 찔러서 바이러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다 격리를 시켜가지고 모아보면 대부분은 1차 방어에서 끝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데 그 중에 일부는 1차 방어가 무너져서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막 온몸을 돌아다니고 폐렴을 앓게 되고 중환자실에 가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혈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게 검사를 하면 증상이 없는데 왜 양성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인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체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그렇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은 좀 덜 죽는데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훨씬 심하게 앓고 증상도 훨씬 심하게 앓고 면역 백신 접종 후에도 부작용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엄마 몸에서 이제 태어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역 상태가 신선한 상태로 이제 그래서 살다 보면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살다 보니 산전수전 다 겪고 모진폭발을 다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면역 체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제 청장년인데 특별한 기저질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 상태가 건강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산피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외부에서 들어와도 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1차 방어에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뭐 70평생 살면서 80평생 살면서 온갖 바이러스와 온갖 세균을 다 만나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그거를 이제 이겼으니까 지금 70살, 80살 이렇게 사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의 면역세포는 옛날에 싸웠던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지의 코로나 세포는, 각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인간을 감염시키지 않는데 인간에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게 인간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하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면역세포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인간이 그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알았던 것과 동일한 코로나는 아니지만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기억 면역 반응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어른들 몸속에 노인들 몸속에 들어오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옛날에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기억세포들이 총출동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 몸을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대략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백신을 맞았는데 왜 젊은 사람은 덜 위험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위험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당뇨를 이야기할 건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또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 환자로 진행이 많이 되고 사망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에 달라붙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뇌졸중 이런 거가 있으면 그 병이 있으면 이 인체의 세포가 ACE2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내요. 원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뇨병이신 분들은 ACE2 수용체의 함량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막 100개 들어왔다. 그러면 딴 사람들은 수용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0개가 들어와도 100개가 다 우리 몸을 감염시키지 우리 몸속으로 침투가 안 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00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들어오면 우리 몸이 물리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당뇨 있으신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힘이 딸리잖아요.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바이러스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많이 심하게 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은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백신이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인가도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백신이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게 이기고 어느 게 손해인지를 급식을 잘 따져서 맞아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떼거지로 그러니까 6.25 때 중군들이 중국 공산당이 불법 개입을 해가지고 인해 전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바이러스가 떼거지로 들어오지 않는 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목이 좀 따끔하네, 열이 좀 나는구나, 맛을 좀 못 느끼겠다, 냄새를 좀 못 맡네, 이 정도로 하고 다 끝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당뇨, 뇌졸중 이제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너무 슬프시잖아요. 이거 뭐 내가 걸리고 싶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약을 먹고 있으나 이게 낫지가 않은 병인데 그러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당뇨를 일단 잘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잘 쓰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백신의 효과는 감염을 방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그냥 내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는 내 혈액 속에 있어요. 혈관 속에. 그러니까 항체는 내가 백신을 맞았지만 내 혈액 속에 있고 일단 바이러스는 내 콧구멍 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감염이 예방되거나 전파가 방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의 1차 방어가 무너졌을 때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왕창 들어왔을 때 그때 항체가 미리 생성되어 있으면은 즉각 그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항체가 없다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인지하고 항체를 만드는데 3일 내지 4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본인이 이제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겨내지 못하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는 고위험인 사람들이 미리 백신을 맞고 항체를 만들었다가 혹시 바이러스가 떼거지로 들어오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작동되기 전에 만들어진 항체가 대응을 하는 거. 이게 백신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20대, 30대, 뭐 10대 이런 사람들은 백신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 나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만 선택적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백신의 효과를 이야기하려면은 또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길거리여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백신의 효과는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백신 맞고 사망자가 생기더라도 그 연령 전체로는 그 고위험군 전체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보통 나이의 젊은 사람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백신이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이에요. 왜냐하면 백신 안 맞으면 멀쩡하게 잘 살 텐데 괜히 백신 맞아가지고 실제로 사망도 하고 중증 그 반응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나 당뇨가 코로나19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흡연이에요. 혹시 이 근처에 지금 경찰이신 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담배 많이 피실 것 같은데요.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사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신기하시죠?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이러스가 내 코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비말 이런 거를 통해서 코 안으로 들어오거나 뭐 입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는데 그러면은 이 피에 있는 점막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담배가 무엇입니까? 그건 독가스예요. 온갖 항암 물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워서 잠시 기분 좋을는지는 몰라도 그게 완전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암 중에 원인에 흡연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인데 그런 독가스를 계속 쏘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기도에 있는 점막한테. 그러면 점막이 싱싱하지가 않겠죠.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맞이하면은 이 1차 방어선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인체 내로 급격하게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당뇨병이 있으면은 ACE2 수용체가 자체적으로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흡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흡연을 하시면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1차 방어도 시원찮은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ACE2 수용체가 남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공격을 많이 당하겠죠. 그래서 사망자 중에 흡연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만약 이런 사실 이거 질병청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7월에도 발표하고 5월인가에도 발표하고 12월에도 발표했는데 이 참고 보도자료에 아주 기퉁이 쬐끄맣게 써놓고 국민들에게 별로 알리지 않았어요. 만약 이거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면 당뇨는 완치할 수 없지만 흡연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맘만 먹으면 금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을 헷갈리시는데 공기는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그 자체대로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바이러스가 공기 감염을 일으킨다면은 이 마스크는 택도 없고 방독면 써야 예방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비말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침방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입자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침방울에 묻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입자가 침방울에 묻어가지고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침방울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가끔 밥 먹으면서 막 친구들이랑 열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침이 이렇게 튀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가끔은 상대방 얼굴에도 갖다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비말이 튀는데 비말이 무거워서 1m밖에 못 가요. 그래서 사회적 이 거리두기를 2m를 하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1m만 해도 충분한데 2m면 절대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로는
의학적 근거로는 사실은 야외에 있으면 2m 떨어져 있으면 재채기를 하지 않는 한, 재채기는 한 5m 날아가요. 그래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야외에 있으면 사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특혜 집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으로부터 특혜를 받을지 혹시 아세요? 아마 여기 계신 플랜카드 들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청와대에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고, 여기 이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많은 경찰관 분들은 되게 순진하시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특권층은 바로 흡연자들입니다. 건물마다 야외에 흡연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지나갈 때도 혼자 있는데도 밤 12시에 공원에서 혼자 운동하는데도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데, 건물마다 있는 흡연 공간에는 다 마스크 벗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외 흡연 공간이 지금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지하철 못지않은, 지하철보다 더한 오염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서는 그냥 다닥다닥 모여있지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건물 벽에 있는 흡연 공간에는 다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오염 지역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흡연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나가던 1인으로서 여기 계시는 많은 경찰관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코로나19는 그렇게 중하진 않다. 여기 지금 경찰관들 분들께서 출동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다.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전파는 많이 되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없애기만 많이 할 뿐이에요. 그걸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전파 경로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비말로부터 나를 보호하면 된다. 그래서 감염을 방지해주는 가장 확실한 거는 마스크. 왜냐면 마스크는 구멍이 작지만 마스크에 있는 구멍은 바이러스 입자보다는 커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다 통과하냐? 그건 아니고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묻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침방울은 마스크의 입자보다 훨씬 큽니다. 둥둥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통과합니다. 백신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를 쓰고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은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를 집중을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19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경찰관분들께서 되게 이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사실을 아시면 조금 당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 뭐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지 되니까 업무를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자극하지는 마시고 같은 국민이에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같은 국민이니까 같은 국민들끼리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하던 구호가 있었는데 오늘은 구호를 하기 전에 날이 날인 만큼 제가 이제 노래를 아주 조그맣게 부를 텐데요. 설마 이거를 고성방가 내지는 뭐 경범죄라고 잡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버스킹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니까 아주 조그맣게 부르겠습니다. 밤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를 만년 역사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어떻게 안돼 완전공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대중이 날려
마지막으로 구호를 성사하고 외치겠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이거 실하냐, 백hin님 투표지 이거 실하냐, 삐딱한 투표지 이거 실하냐, 들러붙은 투표지 이거 실하냐. 선거는 깨끗하게, 개표는 투명하게, 선거는 공유에, 투표는 선거이래. 우리 모두 당일 투표, 부재자만 사전 투표, 개표는 수개표로, 개표인은 한국인만. 이상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자, 여러분, 이은희 교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또 과장된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4.15 부정선거에서 왜 하냐 하면 4.15 부정선거 범죄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그걸 막으려는 핑계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추시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우리 격려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노래를 했던 우리 애쉬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애쉬로부터 요즘 부정선거 관련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쉬. 아이고 오랜만이네.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무반동이라 좀 민망하지만 해보겠습니다. 21세기 우연히 들었다 잊지 못할 한마디, 공산화가 될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 나의 분노를 깨워주었어. 국민의 고개를 쳐도 중국령을 포기할 순 없었니. 세상은 조작한 자의 것이라도 믿고 있는 문재양 정권. 문재영. 쉼 없이 불거지는 나라, 이대로 맡길 수는 없잖아. 함께 지켜가는 거야, 너와 나의 대한민국. 우리들 모두 힘을 모아서 Let's go. 부정선거 얼라타나비, 우리 함께 막아서도 절대 굴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검은색 물결들, 빨간 때를 위한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에 4.15 부정선거 꼭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립니다. 애쉬. 애쉬. Let's go. 네, 부정선거 관련된 많은 노래를 우리 방송으로 많이 듣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기 애쉬입니다. 애쉬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부정선거 오늘 8월 14일, 15일, 16일 3일간 연휴입니다. 연휴인데 광화문 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거를 못 모이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산성을 또 쌓고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사람들이 멈칫다시할 수 없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한때는 촛불혁명이다 해서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그때
그 힘으로 이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옛날에 우리 386, 80년대에 있었던 사회운동하던 자들이 몽땅 지금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면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않겠어요. 우리 지금 문재인이 세운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속도는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 세계 최고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가장 우스워하는 대통령이 됐고 지금 북한에서는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해서 이 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잡지 못하도록 해라 해서 간첩단을 난파시키고 간첩들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문재인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로 들어간 간첩들이 뭘 위해서 문재인을 당선시키려고 했겠습니까? 북한에 동조하는 그러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서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렇게 된 것, 자기 간첩단이 자기의 캠프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걸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왜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걸 숨겨놨다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면 문재인은 그냥 간첩죄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가 있을 때 간첩단을 잡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발표한 것 중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다음에 간첩단 사건, 4.15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모든 것이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미국의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권을 바꾸려는, 정권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이 있으면 다른 게 아니고 직접 선거를 건드린다, 직접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 이게 드러난 현실입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여기 지나갔어요. 마이크는 잡지 못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예비 후보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공안검사입니다. 공안검사가 뭐예요? 이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적대적인 세력을 잡아내는 게 공안검사입니다.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시켰죠. 이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사회 불안 요소를 만드는 범죄 집단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사범을 잡고 그랬어요. 그분이 6월 28일 이후에 이건 부정선거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제는 증거들이 나왔다. 증거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배춧잎 잎사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예, 그 머리가 붙은 쌍둥이 투표지, 꼬리가 붙은 것, 옆구리가 붙은 것, 배가 붙은 것, 본드 먹은 투표지, 꼬랑지 달린 투표지, 다음에 석장이 한꺼번에 달린 투표지, 예, 투명 제로 투표지, 뭐 여러 가지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전에 투표할 때는 없었던 표가 300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뭐하러 합니까? 투표지가 300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이 무시무시한 범죄성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선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은 자기 마음대로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재투표함에 300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예요. 민경욱, 너를 도와주려고 300표를 넣었는데 이게 무슨 부정선거냐? 저를 도와주려고 1000표, 10,000표를 집어넣어서 대가 됐어도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단 한 장의 부정선거가 들어오면 나의 정당한 투표지가 사라집니다. 100장의 부정한 투표지가 들어오면 100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연설하니까 목이 아플까봐 목이
목마를까봐 물을 주셨잖아요. 예, 물을 주는데 시원한 물인데 그분이 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시원한데 여기 오줌분 한 방울 들어갔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그럼 제가 그 오줌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물이 있는데 시원한 물인데 거기가 빨간 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독이 쫙 퍼져요. 이거 사실 독인데 독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 이 색깔을 좀 넣어주려고 독을 집어넣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섞인 독입니다. 독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워싱턴 미국에서 연수를 할 때 모기에 물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모기가 얼마나 냐면 이게 1.2cm예요. 1.2cm의 얼굴, 이 1.2cm가 요만한 건데 거기에 머리 부분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머리 부분이 작아도 그 전체가 독이 아닙니다. 독을 전부 다 짜도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게 한 번 물었어요. 저는 한 번 물었는데 온 몸에 이 열과 고열과 메스꺼움 이런 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독은 그 수량과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독이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이번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안에 침투했습니다. 이 침투한 것을 그냥 놔두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다른 독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독을 집어넣은 그자가 누가 됐든지, 그자가 문재인이 됐든지, 양정철이 됐든지, 이낙연이 됐든지, 조혜주가 됐든지 그 독을 넣은 사람을 반드시 잡아내서 이 부정선거 주범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기처럼 숨쉬고 있는 이 아름답고 훌륭한 자유, 이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왜 무서워합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로 자기를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독재 정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소리치는 이유,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제치하의 독립군들이 피를 흘려서 이룬 해방입니다.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8.15 해방을 얻고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5 부정선거 때 우리가 흘렸던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아끼고 사수해야 합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부정선거의 무서움, 부정선거를 또 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사람이 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노인분이 이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어서 저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달을 했어요. 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그 편지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1960년 최인규가 현장에 있어가 사라졌던 그 순간 때문에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노인입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뭐냐, 최인규와 같이 부정선거에 힘을 썼던,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노인 한 분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지금도 목매달아 교수에게 처해졌던 자기의 상관 최인규 생각만 하면 몸소리가 쳐진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최인규가 죽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정선거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무서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직 이 부정선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지금 요즘에 잠도 못 잘 거예요. 이 부정선거의 진상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내서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합시다. 다음에 그 사람들 처형해야 돼요. 부정선거 주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없이는 3구 선거 3월 9일 대선이 백약의 무효입니다. 우리 정권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내일과 모레 있는 광화문에서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도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